안녕하세요. 한번 써 보셨지요? 네, 제가 이제 쉬는 시간 통해 가지고 한번 뭐 개인적으로 코멘트 드릴 부분 있으면 드릴 테니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그 해보시니까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제 기본적인 문제인 거죠. 정말 기본적인 문제인 거고, 그 기본적인 문제라고 해가지고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냐? 또 전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 제가 출제를 해본 거고요. 이제 쓰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개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답안지에 써야 될지 그게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그게 현실인 거고, 이제 그걸 이제 극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아무리 뭐 오래 하셨다 하더라도 처음 답안지 주고 한번 써봐라라고 하면 그 누구도 잘 못 써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 답안지 썼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머릿속에 분명히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써봤는데 거의 한 40분 동안 뭐 5줄 6줄 썼던 것 같아요. 쓰고 지우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야, 짧은 시간 동안에 뭐 거의 막 2권씩 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일까 하다 보니까 그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은 결국 이제 처음은 정말 어렵죠. 어려움을 느끼셨을 거고, 하지만 그 처음은 또 누구나 극복을 해야 됩니다. 합격을 하려면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누구나 또 극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이 그러한 시도를 뭐 통상적으로 뭐 내년 1월 정도에 시작을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 2달 정도 빨리 그런 경험, 그죠? 느낌을 가져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귀한 시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또 1시간 정도 빨리 나와서 하시는 거니까 그 이상의 효과를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그거는 결국 이제 저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답안지 가지고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나하나씩 도저히 감 못 잡겠다, 아니면 뭐 한번 샘플로 써봐라 라고 하면 제가 뭐 아무튼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이제 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이제 요게 이제 끝나면 이제 문제풀이반 수업을 할 텐데, 그러니까 문제풀이반 때는 이제 기존의 뭐 기출 문제를 이제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리고 뭐 예상 문제도 같이 살펴볼 텐데, 그 얘기를 이제 그 수업을 할 때 어떻게 보냐면 어느 정도 이제 기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요거예요. 논점을 파악하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문제를 딱 보고 저 사람이 무엇을 물었는지 요걸 파악하는 거거든요. 물어본 걸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의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너가 아는 걸 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아는 걸 쓰지 말고 물어보는 것을 써라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논점 파악이에요. 이 사람이 무엇을 물어보는지, 그러니까 논점을 하나로 물어봤는지 2개를 물어봤는지 아니면 3개를 물어봤는지, 그 논점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 논점을 파악했으면 이제 목차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3개를 물어봤다라고 하면 3개를 목차로 그대로 따라 내려야 되는 거죠. 형식적 틀을 유지해 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길어,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단 하나야 라고 하면 그 하나의 논점을 가지고 쫙 목차로 전개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3개를 물어봤어, 3개를 그대로 전개를 하는 거죠. 목차를 구성한 다음에 배점, 그 다음에 분량을 확정을 해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게 이건데 그 물어본 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배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써야 될 것인가, 그건 결국 분량이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를 써야지 요 정도 배점이 채워지는가, 그죠? 요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본인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 관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분량 관리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의욕에 차가지고 아는 거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쫙 쓰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을 보니까 거의 출제자가 물어본 거는 예를 들어 3가지였는데 요 하나 쓰는데 반 이상의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쓰기 전에 반드시 지금 이 논점은 예를 들어 뭐 10점 정도의 배점이야. 요 논점은 10점 정도 배점이야. 요거는 한 20점 정도 할애해야 돼. 요거에 맞춰 가지고 각각 분량을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쓰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쓸 때 이제 이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용어, 즉 규정상에 있는 용어를 얼마만큼 활용해 가지고 기술을 하느냐,
결국 요게 차이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논점을 엉망으로 파악했다. 또는 물어본 거 쓰지 않고 내가 아는 거 썼다. 아무리 분량을 많이 써도 점수를 줄래야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걸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물품 매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법리에 의하여 성립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제 논점에 대해서 제시하겠다는 얘기죠. 국제물품 계약의 성립 요건 및 성립에 관한 주요 법리인 요건 및 성립에 관한 주요 법리인 청약과 승낙의 요건에 대해서 상수를 하시오. 첫 번째 이제 던져주는 거죠. 상수를 해봐라. 뭘 써봐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국제물품 매매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성립하는데 그것 중에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성립 요건 요게 이제 첫 번째 논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립에 관련된 주요 법리인 청약과 승낙의 요건에 대해서 써봐. 요게 이제 두 번째 법리가 되는 거죠. 또는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잘못 써놓은 것 같아요. 또한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죠? 또한 부가조건부 승낙의 유효성에 대해서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규정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또 설명해봐라 주는 거죠. 그게 뭐냐? 부가조건부 승낙의 유효성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나오는 거죠. 그죠?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세 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파악한 겁니다. 논점 파악. 논점이 뭐야? 하나, 둘, 세 개. 그죠? 계약의 성립 요건 쓰고 청약과 승낙의 요건 쓰고 그 다음에 부가조건부 승낙의 유효성을 쓰는 거고 이렇게 파악된 논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차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 이제 하나하나 쓰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성립 요건 성립 요건 그 다음 논점 뭐예요? 청약과 승낙의 요건 청약과 승낙의 요건 그 다음에 부가조건부 승낙의 유효성 그리고 뭐예요? 결 요렇게 그죠? 요렇게 논점이 파악됐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내가 어느 정도 분량을 할애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배점을 가지고 써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죠. 요거 조절하지 않으면 서 쓰는데도 거의 5분 이상 잡아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와 결은 기본적으로 형식적 틀을 유지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5점 정도 배점 쓰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한 7줄에서 8줄 정도 쓰시면 그게 가장 깔끔하고 보기 좋고요. 그 다음에 성립요건 요거 보고 이제 절대적인 점수 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파악한 논점을 가지고 스스로 배점을 두는 거예요. 스스로. 그죠? 그래서 이 논점이 크게 세 가지 논점에 대해서 40점 정도 할애를 해야 되는 거고 내용의 중요성이라든지 분량을 파악하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성립 요건 10점, 청약과 승낙의 요건 10점, 부가조건부 승낙의 유효성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한 20점. 요 정도 이렇게 배점을 확정을 짓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근데 아닌 것 같아. 7점, 7점, 16점 이렇게 갈 거야. 그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이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맞춰야 된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신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배점 분량을 확정시켜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죠?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국제물품 매매계약의 성립 요건 해가지고 한 10점 정도 주고 청약과 승낙의 요건 한 10점 정도 주고 그러니까 이것도 청약의 요건과 승낙의 요건을 이제 별도로 기술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 5점, 5점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유효성 한 20점 주시고 아니면 요거 뭐 15점으로 줄여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은 점수 좀 더 확장해가지고 기술하셔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틀을 유지해라. 분량의 그 균형을 맞춰라. 라는 관점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배점을 잡아놓고 기술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 틀을 유지하시고 배점이나 분량을 확정한 이후에 기술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내용은 사실 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셨던 그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한번 제가 살펴드릴 거고요.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 형태에 관해서 약술하시오. 던져주는 거죠. 10점짜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묻는 거예요?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 거래의 형태에 대해서 써봐라. 그러니까 무역 거래 형태, 무역의 형태에 대해서 써봐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역의 형태가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기준 중에 수출과 수입의 연관성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연계무역에 대해서 써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연계무역.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목차로 구성하는 거예요. 연계무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단답형이지만 그래도 의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계무역, 여러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산업협력, 뭐 협력, 제품판매 이런 거 있죠. 여기서 근데 갑자기 이게 생각나지 않아. 어떻게 되는 거야? 날아가는 겁니다. 점수가 그대로.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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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아, 요것도 연계무역의 의의적인 측면 2점. 요렇게 쓰면 한 10점 정도 분량이 나오는 거죠. 요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분량을 자기가 확정을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도 이대로 쓰시면 어느 정도 배점이나 분량이 이제 확보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봐드릴 테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지고 오십시오. 처음에는 잘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어려운 걸 알고 그죠?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걸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극복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거고 그거를 남들보다 조금 빨리 움직이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체크해 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처럼 이렇게 해 드릴 거고 답안지에다 쓰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책을 물론 보고 쓰셔도 됩니다. 뭐 보고 써가지고 뭐 제가 뭐 이게 여러분 다 컸는데 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때리고 이럴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고 쓰라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잘 안 써진다. 그래도 머릿속에 생각을 해가지고 짜내는 연습을 하셔라는 얘기예요. 그런 연습을 통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시간은 또 맞추시고 그래서 50점짜리도 35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이유가 그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40점, 그러니까 40분 해가지고 50점짜리 한 문제, 그 다음에 10점짜리 5문제 이렇게 하면 총 80분이 되는데 연습을 35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 가면 그 떨림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대로 맞췄다라고 하면 그 떨림이라든지 또는 예상치 않은 변수 때문에 이 시간이 오버돼 버려요. 그러면 요것도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이제 35분으로 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점짜리도 하나에 7분 정도로 이렇게 맞춰 놓으시다 보면은 조금 자신 있는 거 조금 1, 2분 더 할애하고 아예 모르는 거 버릴 거 그거 1, 2분 좀 줄여서 쓰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제 시간을 맞출 수 있고 분량도 마찬가지예요. 분량도 이거는 한 기본적으로 한 8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8면. 요것도 한 8면. 처음부터 이렇게 8면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거의 당연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틀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조금 더 채우는데 용이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기준으로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봐라는 얘기예요. 연습을.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요령이고 연습이고, 그죠? 그 노력이에요, 노력. 얼마나 이제 간절하게 준비를 하느냐라는 얘기인 거고.